심장이 막 너무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다른 때는 별로 철판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그 연기 얘기할 때 철판을 좀 깔고 싶어요. 저도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너무 저의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경력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답이 아니니까 정답이 아닌데 또 말하다 보면 정답처럼 얘기하게 될까봐 그게 또 무섭고 또 다른 이 여러 연기의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막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철판 요정을 좀 그래서 연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유영경 배우가 어디에서 일장연설을 늘어놓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요. 김정 배우에게는 어떤 요정이 필요한가요? 예, 저 뭐 요정에 대한 그 질문을 저번에 시사회 때도 했는데 그때 좀 가볍게 그냥 뭐 코미디를 하고 싶어서 코미디 남들을 웃기는 일을 되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농담 던지면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는 뭐 코미디의 요정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계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저 자신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을 혼자 많이 갖고 자책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이제 중년을 또 넘어가면서 한 번 더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뭐 좀 지혜로운 요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문제가 많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가 계속 바뀌고 있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지혜라는 건데 저는 제가 뭐 지혜롭게 잘 선택들을 해 나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지혜의 요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갖고 싶네요. 지혜 요정. 네, 김신배 배우에게는 어떤 요정이 필요해요? 제가 매년 체크하는 게 있는데요. 겨울에 항상 온도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요. 근데 작년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이번 해에는 근 한 3일 내로 갑자기 확 추워진 거 있죠. 근데 모두들 느끼시겠지만 날씨 요정이 빨리 나타나서 조금 이제 천천히 좀 온도를 변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내년 아이돌처럼 말씀하시는 그거는 노리신 거 같은데 아니에요. 집에서 준비를 하시나요? 데뷔하십니까? 아니 네, 다음 주에. 오늘 아침에 들었던 아, 생각입니다. 오늘 기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정님 진짜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천천히 날씨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반영됐어요. 감독님께는 어떤 요정이 필요한가요? 얼마 전에 되게 오랜만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뭔가 슬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많더라고요. 네, 건강 요정이. 안 들으세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뭔가 개봉 나면 자상하게. 관객 요정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재미없는 본인의 대화를 건강을 건강해야 또 다음 작품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관객보단 건강이죠. 네, 건강해야 또 다음 작품 만드니까. 어쨌든 이 네 분께 관객 요정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유영경 배우가 일단 한번 지목해 주실까요? 포스터를 전달해드릴. 저 단독으로 손을 드셨어요. 네. 저 뒤에 제일 먼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서 아까 이 영화가 동화나 우화나 이렇게 그런 걸로 비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확 느꼈거든요. 아까 뭐 부부관계 집중해서 촬영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서기가 사라진다 이게 갑자기 집을 나오는 계기가 처음에 면접 봤을 때 가족이요 하면서 가족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분께서 제안을 하셨을 때 가족처럼 지내자 했을 때 그때 좀 약간 눈빛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제가 언뜻 떠올릴 때는
선녀와 나무꾼에서 뭐 애기 둘을 낳으면 날아가고 또 궁유 같은 경우는 뭐 인간의 간을 몇 개 먹으면 이제 나 다 했다 그러고 떠나는 그런 설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서 서기가 퇴장하는 그 시점을 또 생각을 하셨던 건 저는 그렇게 와닿아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가족이라는 말에 어쨌든 굉장히 서기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거는 의도된 연출이 맞는데 왜 그랬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디테일한 어떤 전사나 이유는 사실 저도 그렇고 신비 씨도 그렇고 서로 정하지 않자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가족이라는 말에 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는 어떤 뉘앙스를 깔게 된 이유는 퇴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캐릭터에게 동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동기가 저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나리오를 쭉 쓰다 보니까 그런 어떤 뉘앙스의 반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걸 느꼈고 왜 그런 의미에서 떠나게 됐는지는 그냥 관객분들께서 각자의 감상대로 느껴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나름대로는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선녀와 나무꾼에서 그 옷을 주면 날아가듯이 혹은 구미호가 정말 간 몇 개를 먹으면 할 일을 다 했다. 그렇죠. 된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네, 하늘을 사실은 내려왔거나 그래서 나는 네.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네, 사실은 뭐 가족이란 얘기를 들으면 사라지는 마법이 걸려 있었다라던가 뭐 이런 식의 상상이 가능하겠죠. 재미있는 해석과 질문 감사합니다. 포스터 선물로 드릴게요. 다음 질문 받으실 분, 네, 김주영 배우가 한번 질문 주실까요? 중앙에 계신 관객분 질문 주신 거죠? 네. 저는 질문 저기 맞아요. 중간에 죄송해요. 저안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신비 배우가 지목해 주실 거예요. 네. 저는 배우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영화나 이런 작품 같은 거 볼 때 되게 일체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 저는 보는 사람인데도 빠져나올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MBTI 어떻게 되세요? 아, 인프피. 네. 그래서 배우분들은 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막 1년씩도 그 캐릭터로 사시는 분들이니까 약간 캐릭터와 어떤 식으로 작별을 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네, 질문했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로 예를 들어주시면 더 좋겠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제 안에 있는 모습들이 꺼내어져 보이는 역할들을 하게 하는 거. 또 이거 봐, 연기 얘기하니까 첫번 요정처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제 안에 있는 모습을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빠져나오기 힘들다라는 말은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립다라는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저때 제 모습이 너무 그립고 제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제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이 꺼내어져 있었던 그 시기가 너무 그립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도 이 요정 인터뷰 하면서 전에 찍었던 그 아이라는 영화 그 모니터를 봤거든요. 인터뷰 하면서 그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일맥상통하게 이 캐릭터와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뭔가 저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연기한 지금 영란이나 제가 연기한 그 영채 모습이 되게 그리운 것 같아요. 빠져나오기 힘들다기보다 개인의 취향인 거. 또 정답처럼 얘기했을까 봐.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인물을 만드시는데 그게 또 정답이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만의 정답일 수 있는 그럼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동기부여 요정. 아니 진짜로요. 저는 참 그 어떤 역할로 살아간다 그리고 왜 빠져나온다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많은 상황들이 또 다르기도 하고요.
뭐 비단 우리 영화만 말씀 드릴 수는 없는 게 저는 이제 무대에서 꽤 많이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 빠져나온다. 그리고 이 인물이 되어 간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 2달, 3달을 연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일 혹은 뭐 일주일에 2-3번씩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막공에 이르러서야 이 연극이 완성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느낌들을 받긴 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영리하게 인물들을 표현하는 게 있다고 생각은 해요. 어떤 인물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돼야지라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을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잖아요. 인물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밥을 먹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밥 먹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죠. 트라이 해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객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물이 되어 간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인물이 되어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최대한 근접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도 푹 빠져서 뭔가 해봐야지 몰입이란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 또한 뭐 저만의 정답이긴 합니다만 항상 늘 과한 몰입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적당한 경계에서 제 뒤에 저를 보면서 이 주위를 보는 거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하면은 그게 상대방한테 피해가 가는 연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밸런스가 이제 깨져버리는 거야말로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 해 한 해 또 생각을 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밸런스가 중요하다. 우리는 연출이라는 지휘자를 통해서 연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제 생각에는 친구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캐릭터를 만날 때. 그래서 그 친구랑 놀고 그 친구 집에 가서 세트장 혹은 현장 공간에 가서 뛰어놀다가 촬영이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이제 촬영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그 맨날 같이 놀던 친구와 그 공간에서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혼자 집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외로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그땐 그랬지라고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 공간에 가면서 또 관계를 맺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신비 씨는 비유 요정 같아요. 비유를 참 찰떡같이 잘하네요. 모든 답변에.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신비 배우님이 한번 지목해 주세요. 아까 이분이 먼저 드셔가지고 네. 이분에게 미안해요. 소심해서 망설이다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네요. 저기 감독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그 각본을 쓰실 때 그 캐릭터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지금 이 배우님들을 염두에 두고 캐릭터나 어떤 성향 아니면 표정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창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디션을 통해서 이 배우님들이 찰떡이다 해서 이렇게 캐스팅이 되시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화 볼 때 그 김주원님이 그 배역에서 오른쪽 뺨을 자꾸 긁으시는 이런 걸 봤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쓸데없는 신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일단 쓸데없는 신이 없다고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 선배님께서 오른뺨을 긁으시는 거는 선배님께서 만드신 습관이에요. 사실 각본상에 있던 제가 생각했던 인물보다 훨씬 선배님이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각본을 쓸 때 뭐
모든 분들께서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수정을 꽤 많이 했거든요. 이게 거의 수정고가 한 8구까지 나왔었는데 막판에는 딱 한 캐릭터는 어떤 배우분이 생각났었거든요. 그게 이제 현경 선배님이고, 현경 선배님을 제외하면 다른 분들은 그 이후에 이제 저와 스태프들의 회의를 거쳐서 이제 뭐 만나 뵙고 오디션도 보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손 드시는 관객분 중 한 분은 감독님께서 지목을 해주시죠. 저기 뒤에 남자분. 네. 네, 감독님, 배우님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대학원에서 저예산으로 받은 걸로 한 영화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영화 뒤에 있는 배경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지나가고요. 그리고 배우님들의 그 감정의 흐름, 호흡 이런 것도 저게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한 2주 정도 만에 쫙 만드는 영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작 기간이 얼마나 되나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감독님이 만약에 그 받았던 예산분의 10배 정도 되는 이 정도를 받는다면 어떤 영화를 하고 싶다. 지금 같은 이런 가족서사는 이미 해봤으니까 또 다른 걸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걸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요리해서 하고 싶다.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셔야죠. 어떤 네,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약속하신 게. 그래가지고 아. 오늘 저는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요, 일단 제작 기간은 저희가 17회차 찍었어요. 그러니까 촬영 횟수로만 치면 17회차고 그게 날로 치면은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촬영 기간만 그랬고 그 전과 후를 합치면은 좀 더 늘어나겠지만 일단은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에게 뭐 많은 예산이 있다 하면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요정과 같은 가족 서사의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주신 것처럼 영화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사실 좀 많죠. 그 캐릭터들이 변화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배경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진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관객분들이 느끼는 시간과 캐릭터들이 안에서 겪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만약에 저에게 조금 더 큰 예산이 주어진다면 저는 요정과 같은 결의 가족 서사를 또 해보고 싶고, 네, 조금 더 뭐 관객분들이 느껴지기에 좀 이질감이 없는 어떤 그런 기회 만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진짜 감독님 너무 하시네요. 뭘 얘기하셨길래? 아니, 저희가 똑같은 질문 했거든요. 저희 시사회 끝나고 정말 10배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더니 저는 류현경, 김주환 배우님과 함께 부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는 그거는 진짜 저는 그러고 싶은데 그거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희 또 캐스팅이라는 게 감독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저는 다 그런 이해합니다. 얘기 많이 들었지 뭐. 전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 지혜롭다 진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공공연하게 밝혀지기는 했고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감독을 거의 쥐잡듯이 몰아가는 이 분위기를 보면서 이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약간 감지가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포스터 선물은 끝나긴 했는데 아까 포스터 기회를 놓치신 관객분께 제가 마이크를 꼭 드리고 싶어요. 질문 부탁드릴게요. 저는 약간 질문보다는 소감에 가까운데, 그냥 가족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또 요정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본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적 없지만 어느 날부터 함께하게 된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만이 지닌 특별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영화에서 말하는 그 요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각자 어떤 이 몰랐던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각자 몰랐던 어떤 것이요?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 경험, 어떤 이의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 타인에게서 네네네 좀 특별함을 발견하게 됐던 각자의 경험이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오늘의 마무리를 해주시는 소감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특별하게 신비 씨가 아이돌 요정처럼 지금 다 발견이 되네요. 네, 지금 이 순간 아이돌 같네요. 유진비의 아이돌스러움을 지금 예, 발견하시는 예. 거군요. 데뷔 하셔야 돼요. 춤 노래 잘하시나요? 치어리딩 드라마 찍고 있잖아요. 찍었잖아요입니다. 김주현 배우는 누군가의 특별함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세요? 뭐 많이 있겠죠, 네, 일상적으로 맞아요. 사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딱히 이렇게 딱 생각나는 건 없는데, 그렇죠. 올해는 제가 사랑하는 분들을 많이 먼저 떠나보낸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좀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립을 계속 꾸준히 생각하는 게 아마 그때부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뭐 그런 이별을 맞이하고 단체 사진. 저에게 주어진 시련이에요. 네, 이별을 맞이하고 나서 좀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또 특별한 원래는 갖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신비가 아이돌 기질이 있다라는 거 발견했네요. 신비 배우는 어떤 특별함을 누군가에게서 발견한 게 지금 생각이 나세요? 우선 저는 아이돌 기질이 없고요. 특별함을 발견한 적이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늘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제 주변 사람이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든 처음에 보여지는 이미지와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지점이라든지 특별한 재능이라든지 이런 지점을 보면서 이 사람을 좀 알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함은 일상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발견할 수 있는 일상의 특별함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감독님은 지금 딱 생각나는 무언가가 있으세요? 그 사람과 오래 뭔가 관계를 맺다 보면은 어떤 특별함을 볼 수 있는 순간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예전에는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발견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특별하게 나쁜 구석?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여러분, 요정은 훈훈함, 따뜻함을 발견하는 영화입니다. 네, 특별한 나쁜 것을 발견한 영화는 아니죠. 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해보면서 저희 오늘 개봉날 요정과 같이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특별한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개봉 날이라 마냥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막상 가게 되니까 너무너무 긴장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엄청 추운 날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좀 즐거운 연말,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추운 날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곧 연말인데 한 해를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유독 추웠던 겨울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더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한 일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나 춥고 쉽지 않거든요. 예, 예,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똑같아요. 그냥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히 잘 지내시고 뭐 하시고 싶은 일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뭐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그 좌절이 짧았으면 좋겠고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처럼 항상 주변에 요정이 있다는 거 꼭 믿으시고 또 그런 요정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저희 영화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평점 많이 올려주시고 또 공유해주시면 바로 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첫날을 되게 따뜻하게 시작한 것 같죠? 영화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 퇴장하시기 전에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함께한 단체 사진을 한번 찍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